예,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의 목표와 필요성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 관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내용적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의 한 5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보유 부동산, 토지와 건물 같은 보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 부동산의 그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게 이제 시설 관리 분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수익을 갖다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재산 관리 분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자산 관리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 관리의 내용은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재산 관리는 목표가 운영 수익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유치하거나 임대차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세입자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간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재산 관리 분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의 목표는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재활용 또는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자산 관리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자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재산 관리에서 수익 모델을 갖다가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재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관리 효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와 재산 관리, 자산 관리는 서로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 관리 속에 시설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재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이제 시설 관리인데요. 시설 관리는 영어로 Facility Management, 약자로다가 F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 관리 해놓고 이제 FM이라고 병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FM이라고만 쓰기도 할 텐데, FM이라고 하면 시설 관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물의 기술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기술적, 보전적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이제 관리 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술적인 단계의 관리 활동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 FM은 시설 사용자나 건물 소유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인 의미의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건물의 설비를 운영한다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그리고 에너지나 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규모 임대 사업자, 주택이나 상가 한두 채를 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시설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소유자가 시설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입주자들,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시설관리 문제로 나타나는 수익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업용 빌딩, 임대부동산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를 외부 업체, 회사에 위탁하거나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주요 업무 그리고 세부적인 관리 업무는 6페이지에 있는 강의 한 6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빌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물의 물리적 관리, 그리고 설비를 운용하고 예방적인 보수, 유지 보수하는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이게 이제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세부적인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설 유지하는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안전과 관련된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 관리의 항목을 보시면 뭐 건물의 뭐 시설, 그러니까 시설은 정말 시설은 보통 이제 건물 그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또 운영하는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설 유지 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위생 안전과 관련된 것은 뭐 건물의 청소라든지 위생 관리, 그다음에 조경 관리, 경비 및 보안 업무, 그다음에 방화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조직 관리는 뭐 세무 및 회계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인사 및 노무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공과금, 그러니까 조세 외의 공과금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설 관리는 부동산 사용자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산 관리, 부동산 관리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산 관리인데요. 재산 관리는 영어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영어 약자로 PM이라고 합니다. 재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라고도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부동산 관리라고 이렇게 따로 나오진 않고요. 재산 관리와 병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PM이라고 하면은 재산 관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부동산 환경과 시장에 따른 부동산의 임대차, 수익, 공실,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최고의 수익성 그리고 만족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공간적, 수익적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에게는 최고의 수익성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입주자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게 이 재산관리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재산관리는 그래서 개별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시장 위험을 총괄적으로 통제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동산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재산 관리가 시설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설 관리 경영의 개념을 도입한 관리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수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또는 뭐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수익이 과연 적정한 수익인지, 또는 수익률이 과연 적정한 수익률인지 알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에,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의 임대 수익률 등을 참고해 가지고 부동산의 운영 목표, 수익률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이에 맞춰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 관리의 주요 업무하고 세부적인 관리 업무는 7페이지 위에 있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 및 운영 수지를 분석하는 것. 두 번째, 부동산 임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임차인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임차인과 또 딜을 해야 되겠죠. 교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매각 및 재활용 방안을 분석하는 게 이제 주요 업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관리 업무를 보면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뭐 건물 관리, 빌딩 관리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시설 관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설 관리 FM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지 관리 업무,
그다음에 개 보수 공사, 정기적 점검이 있고요. 대관하는 거,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이제 건물 관리, 빌딩 관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좁게 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 관리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부적인 관리 업무는 이제 재무 관리입니다. 그래서 뭐 연간 운영 예산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임대 수입 및 비용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정기적인 재무 보고 및 기록 유지, 이것들이 이제 재무 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 및 입주 관리가 세 번째 세부적인 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것, 임대 계약, 그리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금하는 것, 받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하는 것도 요 세 번째 임대 및 입주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뭐 공실이라든지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임대 및 입주 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인력 관리인데요. 인력 관리에는 뭐 외주 용역 업체,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뭐 스스로 부동산 자산 관리자 스스로 이제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외주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할 텐데요. 뭐 입찰을 한다든지 해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하는 것, 그리고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력 관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말고 또 이제 기타 분야가 있는데 뭐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관리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또는 투자자가 이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요구하는 기타 건물 관련된 업무까지 요 세부적인 재산 관리의 업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는 주로 관리적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린 자산 관리와 좀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가 자산 관리인데요. 자산 관리는 영어로 Asset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자를 따가지고 보통 A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자산 관리와 AM을 혼용을 할 수도 있고요, 병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산 관리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고 A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AM이라고 표현해도 자산 관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파악해가지고 뭐 경영하고 투자하고 매입 및 매각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추진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의 최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투자적, 재무적 활동을 자산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시장의 현황, 시장의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투자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 설계를 통해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다음 최대의 자산 가치를 얻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자산 관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자는 부동산 투자의 전 과정, 아까 부동산 자산 관리 5가지 과정을 갖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전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식시킬 수 있을런지 열심히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AM 자산관리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 AM 자산관리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은 8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8페이지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 관리 업무에다가 필요 공간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부지를 선정하고 개발 부지와 관련된 지역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각종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다양한 협상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자금 조달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본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하는 구상하는 것이 이 자산 관리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8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산 관리의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장 및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 및 지역 분석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장과 정책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경쟁 요인 그리고 수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 마케팅 시장을 갖다가 이제 좀 분석을 하는 이게 이제 시장 및 지역 분석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요 업무가 이제 자산 평가 및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관리 어떻게 할까 또는 분석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다음 매가 재활용 방안을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까 어디서 조달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 자산 평가 및 투자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상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산 관리 PM의 내용인데요. 시설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금융 자산 관리 뭐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게 이제 뭐 기업의 필요 공간을 기획한다든지 개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금융 대안을 모색하고 보유 부동산 재활용 방안 등 뭐 이런 포괄적인 업무까지도 이 자산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은 좋을 듯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8페이지 나와 있는 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뭐 단계, 개념, 주요 업무, 그 외의 기타 업무, 중점 목표, 뭐 대상 고객을 갖다가 이제 나열을 한 것인데요. 시설 관리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이제 어떤 도입기 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기술적인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시설 사용자와 건물 소유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부응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뭐 건물의 물리적 관리, 그다음에 설비 기계 운영, 예방적 유지 보수,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수행해야 될 게 이제 시설 보수 공사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및 방제, 방화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기타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의 목표 어떤 게 목표냐라고 하면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건물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단계에 있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 즉 비용을 극소화하는 것 이게 이제 시설 관리의 중점적인 목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의 대상은 주로 이제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리회사, 뭐 PM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관리의 대상 고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재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단계이냐? 부동산 경영 관리를 시도하는 중간적이고 이행적인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최고의 수익성과 그리고 입주자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부동산 공간의 수익 창출 지향적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업무는 뭐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뭐 수익 목표라든지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자본적인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통제해 가지고 회계 보고를 하고요. 임대를 실행에 옮기고 임차인을 관리하는 것, 그 일상적인 건물 운영 및 관리 이게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로는 뭐 증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 관리하는 것, 건물주가 요구하는 기타 업무가 이제 기타 그 외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중점적인 목표, 재산 관리의 중점적인 목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임대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또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익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 재산 관리의 중점 목표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재산 관리의 주된 그 대상 고객은 건물주와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회사 AMC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 관리의 대상 고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관리는 종합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그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런 종합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적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또 나오죠. 종합적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최고 수준의 관리 활동이 바로 자산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관리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 뭐 시장 및 지역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그다음에 투자 위험 관리, 시장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증개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있고요. 그 외의 업무로는 뭐 매입, 매각 및 자금 조달도 중요하죠. 자산 평가 및 투자 분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중점적인 목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부동산 자산의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게 이제 중점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산 관리의 주된 대상 고객을 보면은 뭐 리츠라든지 연기금, 은행, 보험사, 뭐 해외 투자가라든지 기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자산 관리의 대상 고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가 도입된 시기 그리고 배경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 8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이제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빌딩이라든지 대우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축하면서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설 관리 FM 도입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시설 관리 전문 회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설 관리의 도약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지능형 빌딩 시스템, 뭐 IB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관리 비용을 적게 하는, 그러니까 관리를 효율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199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IMF 구제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재산 관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구제금융 위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시설 관리에 비용을 갖다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자산 관리 전문 회사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이때 진입을 해가지고 시설 관리와 함께 재산 관리까지 이제 그 재산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재산 관리가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그 전에는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목적으로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자산을 많이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했었는데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일부는 자기 회사에 쓰지만 또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회사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익 목적으로 좀 투자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일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산 관리가 이제 도약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08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한 차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AM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2013년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재산관리 전문회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PM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전서부터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특히나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성장률이 2%대로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수준에서 이제 쭉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아졌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